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게임 개발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박종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게임에 빛을 담아 그림자를 빚다 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혹시 세션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임 엔진에는 그래픽, 사운드, 물리, UI, 컷신, 애니메이션 등등 수많은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렌더링이죠. 멋진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서 게임 엔진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게임 엔진에서 이것을 그래픽적으로 잘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렌더링 기능 중에 빛을 담고 그림자를 빚어내는 라이트 베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초급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시니어분들이 계시면 그냥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의 경우에는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기능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향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라이트와 섀도우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얼타임 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트와 섀도우, 이제 게임 엔진에서 빛과 그림자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이제 실제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빛과 그림자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거나 손전등을 켜면 빛이 비치는 부분은 밝아지고 그 빛에 이제 우리가 앞을 막아서면 우리 뒤에 벽이나 바닥에는 당연하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빛과 그림자도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에서는 이제 복잡하고 수많은 연산을 거쳐서 화면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조명 모델은 현실 세계의 빛과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 이제 빛, 그림자, 저녁 조명 세 가지로 이제 빛과 그림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흔히 메인 라이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태양이나 달처럼 먼 거리에 있는 메인 광원의 경우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게임상의 모든 오브젝트에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광량의 빛을 비춰줍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에 있는 램프나 형광등과 같은 혹은 게임 연출을 위해 이제 만들어지는 특별한 광원 표현의 경우에는 이제 스팟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등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라이트들은 광원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혹은 광원의 색상 같은 속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특정 오브젝트들의 빛을 비추고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스팟라이트는 한 점을 기준으로 모든 방향으로 빛을 쏘아주고요. 포인트 라이트는 한 점을 기준으로 콘 모양으로 특정 방향, 특정 영역으로 빛을 쏘아줍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라이트는 네온등처럼 이제 사각형이나 혹은 이제 둥근 디스크 모양으로 쉐입을 갖고 있는 빛으로서 이제 빛을 한쪽 방향으로 이제 방출하고 있죠. 그림자는 이런 광원이나 빛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자를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리얼타임은 빛과 오브젝트의 모양에 의한 그림자 형태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요. 베이크드는 그림자를 미리 계산해서 텍스처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런타임에 스태틱 오브젝트들의 라이트 맵을 입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믹스드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죠. 예, 다이나믹 오브젝트에는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하고 스태틱 오브젝트에는 베이크된 그림자를 사용을 합니다. 저녁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혹은 이제 줄여서 GI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게임에서 쓰는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리플렉션 프로브 등을 미리 베이크를 해서 이제 저녁 조명을 런타임에 잘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녁 조명은 물체에 직접 닿아서 영향을 주는 간접광, 그리고 다른 물체에 반사가 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광,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경광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이미시브 라이트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현실에 조금 더 가까운 광원 모델을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2023.1 테크스트림에서 이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라이트 프로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게임 오브젝트의 색상과 형상 그리고 비주얼적인 표현과 직결되는 요소인데요. 게임상에서의 다양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게임 월드상의 수많은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카메라에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을 계산해서 게임 오브젝트들의 형태, 색상, 음영 등을 그려주는 겁니다. 게임상의 수많은 광원과 게임 오브젝트의 매터리얼, 쉐이더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렌더러가 그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라이트나 쉐이더, 렌더러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1시간, 2시간 훨씬 넘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유니티 코리아 채널의 알쓸유잡 코너를 통해서 저희 유니티 코리아의 최고의 미남, 최고의 지식창고 오지연 님께서 이제 매달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렌더링과 라이팅 관련해서는 저희 유튜브 코리아 채널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자 쪽으로 집중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른쪽 이미지에 보시면 위의 이미지에는 그림자가 전혀 그려지지 않고 아래쪽 이미지에는 그림자가 잘 그려져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자가 없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없이 약간 평면적인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가 시각적인 표현도 되게 단조로워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림자가 잘 그려지니까 깊이감이나 입체감이 잘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이 3D 그래픽에서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3D 월드의 공간감을 살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보다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D 월드상에 있는 수많은 오브젝트들의 그림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광원의 위치,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게임상에서 움직이는 혹은 움직이지 않는 수많은 오브젝트들까지 다 이제 계산이 되어야 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림자가 그려진 다음에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거나 섀도우 계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줄여준다거나 하는 알고리즘까지 추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연산이 쌓이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림자 연산은 비싸다. CPU도 많이 쓰고 GPU도 많이 쓰고 메모리도 많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광과 간접광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조명 정보를 이제 갖고 있다가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유니티의 라이트 윈도우에서 제너레이트 라이팅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리플렉션 프로브가 베이크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중에서 라이트 프로브의 경우에는 캐릭터나 몬스터와 같은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다이나믹 오브젝트의 GI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라고 이제 불렸던 기능인데요. 문제는 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만든 다음에 라이트 프로브를 한 땀 한 땀 손으로 배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라이트 프로브가 갖고 있던 그런 그래픽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나온 기능이 라이트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줄여서 AP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 테크스트림에 추가가 되었고요. 이 부분도 후반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씬은 이제 하나의 디렉셔널 라이트와 나머지 이제 그런 바닥이라든가 기둥, 벽면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자의 기본 설정은 파이프라인 어셋에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래픽스 탭을 눌러보시면 이쪽에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 세팅스에 파이프라인 어셋이 세팅되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프로젝트 뷰에서 클릭을 하시면
인스펙터 뷰에서 이제 섀도우와 관련된 설정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섀도우 레졸루션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섀도우 레졸루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 그림자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죠. 레졸루션은 그림자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이제 섀도우 맵 텍스처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48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섀도우 텍스처의 크기가 2048 곱하기 2048 사이즈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메모리에 할당을 해서 그림자를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레졸루션이 크면 클수록 텍스처가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림자의 선명도도 올라가겠죠. 이제 큰 텍스처로 그림자를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큼 메모리의 사용량이 올라가고 이제 성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의 메모리 버젯을 미리 고려를 하셔서 이 레졸루션을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맥스 디스턴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디스턴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섀도우 맵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그림자를 표현하느냐를 결정하는 수치예요. 뭐 시야 거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림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데모로 넘어가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지금 카메라가 이 위치에 있는데 뒤로 쭉 빠지면 잘 안 보이네요. 수치를 좀 줄여볼게요. 네. 그림자가 가까이 가면 점점 더 뒷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림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리를 설정하는 값이고요. 이 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처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림자를 그리는 영역이 길어지니까 이제 섀도우 맵 텍스처에 있는 하나의 텍셀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림자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림자의 선명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의 텍스처로 가까이 있는 그림자와 멀리 있는 그림자를 한꺼번에 소화를 하다 보니 굳이 멀리 있는 그림자를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같은 메모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 요 아래에 보시는 캐스케이드고요.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1에서 4 사이의 값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LOD처럼 시야 거리에 따라서 이제 여러 장의 섀도우 맵 텍스처를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가까운 거리는 고해상도 섀도우 맵, 먼 거리에 있는 그림자는 눈에 잘 안 띄니까 약간 낮은 저해상도 섀도우 맵을 사용을 합니다. 게임 엔진에서 다른 처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깝거나 뭐 잘 보이거나 중요한 장면에서는 힘을 주고 멀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힘을 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21.3 URP 기준으로 캐스케이드는 1에서 4단계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캐스케이드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섀도우 맵 텍스처의 장수가 늘어나니까요. 메모리 사용량도 늘어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메모리 버젯을 고려를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뎁스 바이어스와 노멀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그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노이즈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림자의 퀄리티를 봐가면서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유니티 2021.3 LTS URP 12.1 버전 기준으로 실시간 라이트와 실시간 섀도우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표인데요. 이전에는 빌트인이나 HDRP에서는 여러 개의 디렉셔널 라이트를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URP로 넘어오면서 일단 한 개의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만 그림자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20 URP 10.1 기준으로 포인트 라이트의 리얼타임 섀도우가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2021.3 기준으로 이제 리얼타임 섀도우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이 조금 많이 필요한 라이트라서 베이크 된
이제 라이트만 지원을 하고 이제 리얼타임 섀도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리얼타임 라이트와 섀도우를 게임상의 모든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서 게임을 실행하는 건 되게 되게 힘든 일이고요. 게임 그래픽스 기술들은 이제 PC나 콘솔이나 모바일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면서 예쁘고 보기 좋고 그리고 빠르게 렌더링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그래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투나 인터랙션 같은 게임 컨텐츠도 원활하게 구동이 되어야 하니까 CPU나 GPU, 메모리에 충분한 여유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처리에 이제 컴퓨터 자원을 있는 대로 다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나온 기법이 라이트맵이라는 기법입니다. 라이트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그림자 연산에 드는 이제 비싼 비용을 미리 지불해서 텍스처 형태로 구워두고 실행 시점에 이런 텍스처를 입혀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라이트맵은 씬의 조명 정보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하고요. 씬에 있는 스태틱 오브젝트들의 UV를 다 펴요. 다 펴서 그 위에 계산된 이제 조명 정보들을 텍스처 형식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어떤 빛을 라이트맵으로 구울지는 이제 각 강원의 인스펙터에서 이제 라이트 모드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얼타임, 믹스드, 베이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가 라이트맵에 구워질지는 게임 오브젝트의 스태틱 정보에 보시면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컨트리뷰트 GI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컨트리뷰트 GI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 오브젝트가 이제 리플렉션 프로브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리플렉션 프로브 스태틱에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굽는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팅 윈도우를 꺼내셔서 라이팅 윈도우에 제네레이트 라이팅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리플렉션 프로브 세 가지가 구워져서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심플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면 라이트 맵은 바닥이나 건물 벽면 등에 대한 라이트 정보이고요. 뭐 면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 프로브는 공간상에 배치되기 때문에 각각의 라이트 프로브가 배치된 좌표 공간상의 라이트 정보를 나타냅니다. 리플렉션 프로브는 특정 볼륨 영역 내에 반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울 이제 반사, 물에 대한 반사라든가 이제 거울에 대한 유리에 대한 반사 정보를 처리할 때 가져다 쓰시는 이제 정보입니다. 라이트 윈도우에 이제 씬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라이트 맵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라이팅의 요 씬이죠. 예, 요 씬 탭에서 대부분의 라이트 이제 베이크와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트 맵도 레졸루션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시간 그림자가 이제 전체 텍스처의 사이즈를 레졸루션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 라이트 맵의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유닛에게 배정되는 텍셀의 양을 레졸루션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 뒤에 보시면 이제 텍셀 퍼 유닛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닛 하나당 할당되는 텍셀 양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4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40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40 곱하기 40만큼의 사이즈를 라이트 맵에서 이 하나의 유닛이 차지를 하는 거죠. 한 장 한 장의 라이트 맵 설정은 맥스 라이트 맵 사이즈 요 아래에 보시는 이 수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24로 되어 있지만 뭐 2048, 4096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이트 맵이 한 장이 이제 가득 차면 그 다음 이제 여러 장의 라이트 맵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패딩 값은 하나하나의 유닛들의 라이트 맵 정보를 라이트 맵에다가 이제 구워주고 그 유닛 사이에 이제 공간을 설정을 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유닛과 유닛의 이제 라이트 맵 사이에 이만큼 떨어지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 게임 오브젝트에서 이제 메쉬 렌더러 항목을 보시면 Scale in Light Map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 값은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트 맵 레졸루션을 각각의 유닛에 약간 보정하실 수 있는 수치인데요. 약간 곱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0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스케일 인 라이트 맵 수치가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40 곱하기 40 곱하기 2만큼 이 유닛에 텍셀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좋은 라이트 맵을 이 해당하는 유닛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수치를 0.2로 설정됐다. 그러면 40 곱하기 40 곱하기 0.2만큼 텍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자의 선명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대신에 그만큼 메모리는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태틱 오브젝트 중에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저들의 눈에 잘 띄거나 하는 이제 장소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 값을 1이나 혹은 그 이상의 값으로 세팅을 해두고 원경이나 유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값들, 이제 이런 스케일 값들은 0.x 값으로 세팅을 해서 메모리를 절약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 과정이 끝나면 이제 베이크된 라이트 맵들은 자동으로 이제 씬에 입혀지고요. 이 베이킹된 정보들은 라이트 맵 정보에서 씬 뷰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변경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리면 씬 뷰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베이크드 라이트 맵 수치를 이제 설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베이킹된 라이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맵을 구울 때 각각의 텍셀이 어떻게 라이트 정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정이 다이렉트 샘플, 인다이렉트 샘플,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샘플인데요. 요 수치 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가지 샘플과 관련된 항목들이 보이시죠? 다이렉트 샘플은 말 그대로 직접 광을 샘플링 하고요. 인다이렉트 샘플이나 이제 엔바이러먼트 샘플들은 간접광 정보를 샘플링을 합니다. 다이렉트 샘플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텍셀에서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와 평행한 방향으로 레이를 쏘게 되고요. 그러면 스카이에 이 레이가 히트를 하게 되면 이 텍셀은 디렉셔널 라이트에 노출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판 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 광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텍셀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제 여러 개의 레이를 쏴서 라이트 소스에 히트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 소스를 찾아서 각각의 텍셀의 노출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인다이렉트나 엔바이러먼트 샘플 같은 경우에는 텍셀에서 쏘아진 레이가 벽면을 맞고 바운스까지 하게 돼요. 바운스까지 하게 되면서 라이트 소스를 찾게 되고, 혹시나 라이트 소스를 찾은 중간 경로에 바운스까지 있으면 그 이제 해당하는 라이트의 컬러 값까지 샘플링을 해서 이제 1차 바운스된 텍셀, 2차 바운스된 텍셀로 점점 이제 값을 줄여가면서 컬러 값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몇 번 바운스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수치가 이제 민 바운스와 맥스 바운스입니다. 인다이렉트 샘플링, 간접광 정보를 가져올 때 바운스 횟수를 조절하는 옵션이고요. 민 바운스보다 많게, 맥스 바운스보다 적게 바운스가 됩니다. 바운스 수치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제 반사되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광 정보를 모을 수 있어서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바운스 되는 비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크 타임은 이제 그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바운스를 작게 설정하면 작게 설정할수록 간접광의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베이크 타임은 그만큼 짧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에는 수치를 좀 작게 가져가시고요. 프로젝트 후반이나 아니면 출시 전에는 조금 이제 이 수치를 크게 가져가셔서 이제 라이트 맵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민 수치가 있고 맥스 수치가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는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씬의 형상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레이들은 이제 광원 경로를 강제로 종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수치 사이에서 적절한 바운스 수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베이크되는 과정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텍셀에서 레이를 쏴서 바운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바운스 된 레이가 이제 라이트 소스까지 히트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소스에 히트되지 않은 텍셀들의 레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라이트 맵에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 이 필터링 항목들은
이런 노이즈들을 줄여주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오토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드밴스드로 설정을 하시면 디노이저와 이제 세부적인 필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설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퀄리티로 라이트 맵을 구우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유니티 도큐먼트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적용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라이트 맵 필터는 디노이즈와 함께 꼭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맵 베이크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결국 라이트 베이크를 이제 베이크 타임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베이크 타임이나 혹은 내 게임의 이제 퍼포먼스 혹은 퀄리티, 메모리, 버젯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라이트맵 세팅 값들 중에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영역은 이제 주로 게임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퀄리티라든가 베이크 타임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팀 내부에서 기획자분들이나 아티스트분, 프로그래머분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내 프로젝트에 맞는 수치를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이트맵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라이팅 모드라고 있는데 이 라이팅 모드는 라이팅 윈도우의 상단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이 씬 쪽에 라이팅 윈도우의 씬의 요 맨 상단에 있죠. 그래서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서브트랙티브, 섀도우 마스크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는 간접광 정보만 베이크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빛과 그림자들은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트랙티브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스태틱 오브젝트는 라이트맵을 사용을 하고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서브트랙티브로 설정을 하면 베이크드 섀도우와 리얼타임 섀도우가 약간 컬러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색감을 맞추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법이 섀도우 마스크 기법이에요. 섀도우 마스크 기법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영역에 별도의 마스크를 구워두는 방식이라서 리얼타임 섀도우와 베이크드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제 마스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섀도우 마스크를 조금 더 개량한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림자는 리얼타임으로, 먼 거리에 있는 그림자는 베이크드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림자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라이트맵을 신중하게 베이크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태틱 오브젝트, 그러니까 건물이나 배경처럼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주인공 캐릭터나 혹은 몬스터 같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은 결국 실시간으로 빛과 그림자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크된 라이트나 혹은 간접광 정보가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빠지기 때문에요. 캐릭터와 배경과 잘 섞이지 못해서 약간 동동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프로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라이트 프로브를 활용을 하면 베이크된 라이트 정보를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서 라이팅 퀄리티를 훨씬 더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프로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씬상에 지금 노란 구슬들이 동동동 떠 있죠. 예, 라이트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스피어 모양이고요. 여러 개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이크 시점에 이제 라이트 베이크 시점에 생성이 되고요. 베이크 시점에 프로브가 배치된 좌표의 라이트 정보를 미리 계산을 해두고요. 그것을 런타임의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간접광이나 이미시브 라이트, 스카이라이트와 같은 환경광 정보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보다 동적인 오브젝트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 스크린샷처럼 이제 캐릭터에서 가까운 프로브들에 베이킹되어 있는 라이트 값을 가져와서 그 평균 값을 캐릭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만 이 라이트 프로브는 빛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제 베이크된 빛과 그림자의 경계면에 서 있더라도 캐릭터의 전체 이제 밝기가 변하는 거지 그림자를 이렇게 잘라서 들이우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 자체도 라이트 맵과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게나마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잘 가지 않는 장소나 혹은 뭐 게임에서 그렇게 시선이 잘 가지 않는 장소 혹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장소에는 굳이 라이트 프로브를 배치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조금 불편한 점은 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라이팅 정보가 변화하는 부분에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의 앞부분, 그림자의 안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 정보가 변하는 부분에 이제 한 땀 한 땀 라이트 프로브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한 시스템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라이트 프로브는 다이나믹 오브젝트의 GI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씬상의 빛과 그림자의 경계면과 같이 이제 조명 모델이 변경되는 곳에 배치해서 조금 더 보기 좋은 라이트 환경, 이제 조명을 이제 꾸밀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 줄여서 APV라고 할게요. APV는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조금 더 발전시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브가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이제 기존의 모델에 적용되던 라이트 정보를 이제 픽셀당 라이트를 기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한계점을 극복해서 비주얼 퀄리티를 이제 월등히 향상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플랫폼에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라이트 프로브 그룹은 이제 프로브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프로브를 이제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그림자들이 배치된 곳에 하나하나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게 작업량이 많아지고 혹은 이제 빛이 변하고 그림자가 변하는 부분에 이걸 세팅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몇 개나 배치해야 될지 되게 신경을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APV 기능을 새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APV는 볼륨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볼륨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라이트 프로브가 배치가 됩니다. 단순히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 게 아니라 씬 공간상의 지오메트리에 이제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2023.1 테크스트림에 추가가 되었고요. HDRP는 정식 패키지로 출시가 되었고 URP에서는 아직 몇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는 프리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데모나 이런 이미지들은 정식으로 출시된 HDRP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V는 프로젝트 세팅스의 퀄리티 탭에 보시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을 사용을 할지 APV를 사용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PV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라이트 프로브 볼륨스에 보시면 프로브 볼륨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해서 이제 나의 그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이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 볼륨을 생성한 다음에 인스펙터로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글로벌, 씬, 로컬이라는 세 가지 모드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전체 영역에 이제 프로브를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글로벌이나 씬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실내나 혹은 골목길 같은 이제 특정 씬의 일부 영역, 그림자의 복잡도가 높은 곳에서만 APV를 쓰고 싶으실 때는 로컬로 설정을 하셔서 이제 볼륨 영역을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 윈도우에도 프로브 볼륨 탭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프로브 사이의 거리라든지 혹은 뒤에 설명드릴 APV 시나리오 같은 기능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의 설정 값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저희 유니티 도큐먼트나 혹은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렌더링 디버거에도 프로브 볼륨과 관련된 탭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로브 볼륨이 지오메트리 밀집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셀, 브릭 혹은 디스플레이 프로브라는 설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픽적으로 비주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윈도우의 이제 메뉴바에서 이제 라이트 맵 항목을 보시면 프로브 볼륨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브 볼륨의 볼륨이나 그런 프로브 사이의 거리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베이크를 하시면 프로브 볼륨이 맵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렌더링 디버거에서 이제 프로브 볼륨에 대한 시각화를 켜주시고, 만약에 내 씬에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오메트리 변화에 따라서 라이트 프로브도 이제 베이킹을 다시 하시면 라이트 프로브들도 거기 지오메트리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디버거에서 확인을 하시면 밀집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핑크 영역은 지오메트리 밀집도가 되게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라이트 프로브들이 조금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색 영역은 상대적으로 지오메트리 밀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라이트 프로브가 배치되어 있고, 바깥쪽에 이 오렌지색 영역은 이제 지오메트리들이 거의 이제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라이트 프로브들이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이팅 윈도우의 프로브 볼륨 탭에서 이제 프로브 사이의 거리나 그런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이런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이 나눠져서 이제 라이트 프로브 간의 거리들이 다 설정되는데, 내가 원하는 서브 디비전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수치를 설정을 하시면 값을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발전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비주얼 퀄리티적으로 가장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그룹과 APV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이 퍼픽셀 라이팅입니다. 이전 버전인 라이트 프로브 그룹에서는 라이트 프로브가 오브젝트 단위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APV에서는 픽셀 영역에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트럭의 문짝이 약간 하얀색으로 동동 뜨고 있죠. 하지만 APV에서는 픽셀 단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림자와 빛의 경계면에서도 이 트럭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트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약간 문 색깔이 이 뒤에 있는 트럭 부분과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프로브 볼륨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의 빛과 그림자 표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픽셀당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빛과 그림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마치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효과를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어떻게 보면 라이트 프로브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오브젝트에 라이트 프로브를 적용을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이트 프로브 그룹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 오브젝트에만 라이트 프로브를 적용을 하고, 스태틱 오브젝트에는 라이트 맵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래픽적인 한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퍼픽셀 라이팅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오브젝트가 다이나믹인지 스태틱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오브젝트에 APV를 적용을 해서 라이트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APV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라이트 맵과
맵과 비교를 해서 간접광 표현이나 이제 그런 환경광 표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V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라이트맵이나 라이트맵 UV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은 라이트맵을 이제 DCC에서 별도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라이트맵 UV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이제 시간도 이제 절약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자동화된 단일 라이팅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트와 베이크 라이트를 섞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나 디테일을 맞춰야 되는 부분의 작업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 게임에 약간 라이트적인 통일감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이제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활한 월드에서 APV를 적용을 해서 이제 커다란 맵의 라이트 모델을 단일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커다란 맵에서 라이트 맵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 됩니다. 이제 APV에는 라이팅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러 개의 라이팅 환경을 따로따로 APV로 베이크를 해두고요. 이것을 교체를 해가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 시간대에 맞게 혹은 저녁 시간대에 맞게 APV를 따로 베이크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이거를 블렌딩해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 오브 데이 표현도 손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HDRP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고요. UI가 없기 때문에 C#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블렌딩 함수를 따로 호출을 해주셔야 하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차차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APV 사이에 블렌딩은 지원을 하지만 조명을 껐다 켰다 한다던가 혹은 뭐 밤에만 빛나는 이미시브 라이트가 먹히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낮이랑 밤 시간대에 배경 오브젝트 중에 뭐 쉐이더가 바뀐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플렉션 프로브를 사용을 할 때 이제 그런 리킹이라고 하죠. 이제 리플렉션이 약간 새는 경우가 있는데 APV 데이터를 리플렉션 인텐시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침대 아랫부분, 책상 아랫부분에 이런 반사가 조금 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리플렉션 표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플렉션 프로브를 쓰다 보면 이제 빛이 차단돼 가지고 차단되는 영역에 재질이 이제 반사 때문에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을 아까 제가 리킹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예, 이 부분에 APV를 가져다 쓰시면 리플렉션 세기 자체를 픽셀 단위로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리플렉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차폐된 영역에 따로 리플렉션 프로브를 배치해 가지고 따로 베이킹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APV를 적용을 하시면 그런 리플렉션 프로브를 따로 베이킹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프로브 개수도 줄이고 작업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주의할 점은 반사 자체, 그러니까 리플렉션 프로브의 큐브맵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반사가 렌더링 되는 픽셀의 라이트 정보가 이제 수정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큐브맵만 보시고 APV가 딱히 변화가 없네? APV에 의한 변화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안타깝지만 현재 HDRP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광활한 월드에서 GI 표현이 손쉬워졌습니다. 이제 월드를 여러 개의 셀로 분할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 APV 자체 기능입니다. 카메라에 렌더링 되고 있는 프로브 볼륨만 동적으로 GPU에 로드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APV 자체의 밀도나 그리드 사이즈 등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예, 내 시야 영역에 들어오는 APV 정보들만 로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광활한 월드의 조명 정보들을 스트리밍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멀티 디바이스 지원을 고려하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메모리 버젯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트리밍 버젯도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월드를 구성을 하시면 이 다음 셀 혹은 다음 이제 맵에서
이제 셀이 로드가 안 되다 보니까 조명 정보를 읽어올 수가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시야거리가 되게 먼 경우 이제 먼 지역을 보면 라이팅 정보가 잘려서 표현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요. APV를 사용을 하시면 이 조명 정보만 미리 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I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 APV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APV는 기존 라이트 프로브 그룹에서 한층 발전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라이트 프로브 배치를 자동으로 해주면서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퍼픽셀 라이팅의 이점을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래픽적인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시나리오를 사용을 하시면 타임 오브 데이 같은 다양한 라이팅 환경에 대한 표현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메모리도 절약하면서 넓은 맵에 대한 GI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 다이나믹 APV라는 기능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이고요. 베이크된 APV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이나믹 라이트 정보를 이제 스태틱 오브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GI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손꼽아 기다리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직접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많이 요청을 주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데모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신 APV 개발팀과 HDRP팀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용한 어셋들은 어셋스토어에 다 올라와 있는 유료 어셋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셋스토어 이제 제작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나 에셋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셋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